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팔아도 괜찮아, 개인이 사주니까 이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1% 넘게 올랐고요.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제대로 또 보여주는 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안에서 관심을 받은 특징주 위주로 두 분과 또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베스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또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코롱 머티리얼이 이 수소차 관련주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또 이제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코롱 머티리얼 이 수소 모멘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차장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코롱 머티리얼 이렇게 돈을 잘 벌거나 수소에 아주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게 수소 이제 거기 들어간 연료 전지에 그 구성품 중에 하나죠. 분리막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한 번씩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데 지난 7월에도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소 생태계 구축 같은 경우 이제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이 이제 핵심으로 네.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 중에서 누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수소 관련주들이 그냥 다 지금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코롱 머티리얼즈가 원래 이제 섬유나 그런 이제 의류 쪽에 관련된 소재 업체인데 이게 어쨌든 분리막 이슈가 좀 붙으면서 주가 동반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한국판 뉴딜 펀드라고 이게 이제 아마 내일 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융권 수장들을 이제 대통령이 불러다가 이제 민간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자금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제 논의들을 한다고 하는데 뉴딜 펀드가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거의 원금 보장형 상품 쪽으로 좀 마케팅을 좀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식시장 그리고 이쪽에서도 뉴딜 펀드 쪽에 좀 투자하는 쪽으로 권유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친환경적인 산업을 하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펀드 쪽에서 또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유효한 모멘텀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롱 머티리얼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업만 봤을 때는 장기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이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쉽게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딜 펀드가 출시돼 이제 아마 날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날짜가 나오고 그 날짜가 다가왔을 때 이제 만약에 출시를 했을 때는 재료가 노출돼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딜 펀드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한번 어느 종목이든 간에 수소 관련 기업들을 한번 좀 들고 가보자. 그래서 지금은 가격보다는 한번 시기를 보시면서 계속 들고 가는 전략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차 관련주로 이 코롱 머티리얼을 먼저 살펴봤고요. 전일 이제 수소와 풍력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또 김민수 대표님이 효성중공업을 콕 집어주고 가셨잖아요. 네. 전일 이제 같이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기승전 친환경 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대표적인 주자고요. 효성중공업은 원래 건설 쪽이 매출이 한 절반, 그리고 변압기, 차단기 쪽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보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쪽의 수소 충전소 외에 이제 정부 청사 세종시에 어떤 또 추가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이제 준공을 하는데 거기 주요 설비를 공급한다는 관점 쪽에서 수소 충전소 관련된 종목으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하나 풍력 관련된 쪽도 만만치 않은 게 지금 보게 되면 핵심 부품 쪽에서 증속기라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어떤 발전기 설계 관련된 쪽의 기술도 상당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성과는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풍력 발전에 대한 개와 함께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입맛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한 작년이 1,300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한 700억 정도 많이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내년은 1,500억까지 다시 전망하는 만큼 그중에서 이 친환경 관련된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한 쪽으로 보다 보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주가도 계속 꾸준하게 오르다가 기간 조정 쪽의 패턴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전고점대 앞둔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당장은 한 5만 원대를 앞두고 어느 정도 또 물량을 살짝 소화하는 과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안착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안착 이후는 주가 탄력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조정 시에는 관심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수소 모멘텀과 종목에 대해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특징주는 엔디에포스입니다. 이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가 유럽 체외 진단시약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일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시나 이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주가 상승 여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차장님? 요즘에는 진짜 이제 기업들이요. 사실 네. 이제 보면 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부캐가 더 예, 좋아요. 부캐가 좋은 게 지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코어롱 머티리얼도 똑같잖아요. 사실 본캐는 그게 아닌데 그 수소 쪽으로 이제 부캐가 붙었고 엔디포스도 사실 스마트폰 부품 회사거든요. 이 양면 테이프라고 방수 방지 기능을 해주는 건데 이게 예전에 한참 핫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다가 이쪽이 이제 업황이 좀 꺾이면서 실적도 적자나고 굉장히 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신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항원, 뭐 항체, 뭐 분자 진단 키트까지 지금 세 개를 다 지금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뭐 유럽이라든가 지금 미국 FDA는 승인을 지금 아직 한 건 아닌데 일단 이제 그 신청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분화된 이제 진단 키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돼가지고 주가 좀 강한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항원 진단 키트를 지금 유럽에서 뭐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 이제 상한가까지 좀 가는 그런 좀 기염을 좀 토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디포스도 지금 뭐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코로나19가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 모멘텀만으로는 주가가 좀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른 진단키트 회사들보다는 좀 주가가 또 많이 못 오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열려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좀 데이터들을 보다 보니까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 8월 달에 이제 진단키트 수출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제 수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걸 좀 네. 그 보고서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살펴보니까 그게 어느 특정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8월 달에 그 진단 키트 데이터가 7월까지는 이제 매월 이제 4월을 고점으로 계속 꺾였어요.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작년보다는 꺾였는데 8월에 다시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졌다가 다시 성장으로 그래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진단 키트 수출이 8월에 또 의미 있게 어느 정도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만으로도 주가 상승은 저는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디포스는 일단 저는 뭐 최소 6,000원은 넘어갈 것 같고요. 저 위쪽에 고점 한 6,500원까지는 한 번 더 추가 상승 염두에 두시면서 뭐 너무 급하지 않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모멘텀이 붙었다 하면은 상한가는 기본으로 기록하는 종목들이 참 많이 눈에 띄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디포럼 지역인데 HLB 그룹에 인수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네. 모멘텀에 붙어서 계속 가는 앵커님 얘기처럼 계속 네. 부각받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일단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 그러면 즉 HLB의 그룹의 가족이 된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시장이 좀 뜨겁게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문 의약품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저희가 접근하기 힘든 의약품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어떤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뭐 치매 치료제라든가 또 뭐 펩타이드 전문 의약품 이런 쪽에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뭐 기술력은 떨어지진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왜 이 회사를 HLB가 어떤 최대 주주까지 올라왔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HLB의 리보세라닙이죠 가장 유명한 이 부분이 이제 FDA의 어떤 신청 허가와 관련돼서 이제 좀 상용화가 앞둔 상황 쪽에서 이를 상용화하는 어떤 과정 쪽에서 뭐 생산의 어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이 이런 어떤 제약사가 아닐까 하는 관점 쪽에서 약간 시장의 기대감이 한 끗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자세한 내용들을 보다는 무엇보다 이 회사가 시총이 지금 이렇게 올라도 1,6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래도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HLB와 함께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냥 단순한 시가총액이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뭐 상한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 쪽에서 조만간 또 오늘도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거래 정지도 걸리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시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HLB 그룹에 피인수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 종목을 처음으로 알게가 됐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네. 넘쳐나는 유동성이 일단 어떤 모멘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상한가 간다 그러면 같이 붙죠. 네, 그러다가 재료가 나오게 되면 역시 난 잘 샀어. 뭐 이런 쪽의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탄력이 더 탄력을 가해지는데 솔직히 또 어떤 너무 고점인데 무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가는 게 요즘 대세가 네.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설주대에서 대림산업을 보겠습니다. 사업 분할 시나리오에 시장에 눈길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분할 가능성을 또 상당히 높게 보던데 분할 이슈 어떻게 봐야 하나요, 차장님? 근데 이제 방금 그런 얘기 하시니까 네.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투자하실 때 이제 특히 요즘에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저번에도 보니까 이게 참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네. 그 한미약품이 그때 상한가를 갔을 때 한미글로벌을 그 마치 원래 한미사이언스가 그 지주회사니까 이거는 뭐 말이 되는데 한미글로벌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다고 회사 똑같은 게 아니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런 사례들이 좀 몇 되게 번 많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기억나요. 예, 그래서 사실 이름 비슷한 기업도 찾아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면밀히 분석하셔서 좀 투자하실 때 투자는 사실 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주의하셔서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부캐가 줘야 되는데 이 회사도 부캐가 있는데 부캐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네. 좋습니다. 뭐냐면 대림산업은 건설회사인데 특이하게 석유화학 사업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NCC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매출 비중이 한 20-3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익을 이제 갉아먹는 거죠. 아시겠지만 건설 쪽은 워낙 이익이 좀 잘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죠. 워낙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건설사도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벌고 현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다 석유화학은 또 오히려 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사업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분할해야 된다.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뭐 굳이 두 회사가 같이 갈 필요 있냐. 근데 이제 분할을 안 하고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어쨌든 건설 자회사가 있습니다. 3호 고려개발도 이제 합병을 해서 대림건설로 좀 바꾸고 최근에 뭐 사옥도 뭐 이렇게 좀 새로 이제 뭐 직계 이전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그룹이 뭔가 좀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공정거래 이제 3법이라고 경제 3법인데 이게 이제 아마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지주사로 전환을 했을 경우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지주회사가 지분율을 지금 20% 이상 가져야 되는데 30%까지 이제 늘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지주사 전환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지주사 전환을 앞당기고 그러면 지주사 전환을 할 때 결국에 분할 이슈까지 같이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분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림산업이 뭐 그게 확정된 게 아닌데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설주보다 이렇게 월등하게 주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게 확정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거는 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만 보시고 그냥 기업의 본연의 가치만 봐도 지금 너무나 쌉니다. 지금 PER이 4배, GS건설 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할인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냥 너무 쉽게 팔지 마시고 최소한 10만 원, 뭐 많이 가면 11만 원도 갈 수 있거든요. 좀 여유 있게 홀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림산업 추가 주가 상승 흐름 더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일 이제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두 분과 분석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종목이죠. 네, 요즘 카카오 게임즈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오늘까지 뭐 청약률 보게 되면 또 상상을 뛰어넘는 주변에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저희는 그 다음을 포스트 카카오 게임즈를 준비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다음에는 뭐가 IPO가 될까? 카카오뱅크겠죠. 네.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가 한국금융지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지분 4.9% 갖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한국밸류라고 하는 자회사가 한 28% 갖고 있습니다. 합치게 되면은 지금 시장 기준으로 뭐 최대 10조까지 가치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제 IPO 전에 기대감이 됐었을 땐 훨씬 더 주가가 비싸지겠죠. 게다가 증권주다 보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거래대금 활황인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표를 보다 보니까 올해 예상 기준으로 PBR 지금 6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 뭐 PBR은 0.7배, 배당도 잘 줍니다. 4.7%라고 하게 되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또 수치들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서 일단 약간 고점대를 앞두고 어떤 횡보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모멘텀을 받는다 그러면 전고점대 넘는 거는 쉽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로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이어지는 한 7만 5천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오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손절가는 5만 4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의 포인트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목표주가 7만 5천 원 가격 전략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